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LG 에어컨 중에 상당히 케어 서비스 문의가 많은 칸 제품을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전 점검하는 두 가지 방법이랑 그리고 상세하게 분해하는 방법을 나눠서 영상에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LG 에어컨을 분해하기 전에 LG 에어컨들에서 자주 나오는 에러 코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H05 통신 에러, 자주 발생이 되는 에러고요. CH10 안쪽에 있는 팬모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오는 에러, 그리고 CH38 냉매가 부족하거나 뭔가 그 냉매 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나오는 에러들, 그리고 CH90 사전 점검할 때 발견되는 냉매 연결부의 이상이나 통신선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자주 발생이 되는 CH90, 그리고 실외기가 외부에 있을 때 루버나 창문 등이 열려있지 않아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일 때 뜨는 OD 에러, CH61이라고도 많이 뜨는데 그런 에러 코드 증상들이 있고, 그리고 작업과 관련해서 PCB를 교체했다던가 메인 부속품을 교체했을 때 액정창에 NO, NO라는 표시가 되는데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사전 점검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드리고 자세하게 분해 방법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점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을 먼저 켜서 풍량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희망 온도는 가장 낮게,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사전 점검 시간을 약 15분 정도 진행을 해준 다음에 실외기가 작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분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칸 제품은 대부분 16평형 제품인데 대부분 이렇게 투인원, 벽걸이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걸이도 이렇게 전원을 눌러서 스탠드와 벽걸이를 동시에 사전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에어컨이 가동되면서 이제 실외기가 지금 팬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내 온도를 이렇게 재주고, 지금 실내 온도가 24도, 지금 실내 온도 24도를 표시하고 있고, 에어컨 토출 온도를 측정을 해줍니다. 에어컨 토출 온도는 실내 온도 대비 10도 이상 낮은 온도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온도를 위, 아래, 중간을 다 측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지금은 냉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중간 그리고 상부 온도를 체크를 해줍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의 온도는 그 집안의 환경, 그날의 온도, 습도, 그리고 에어컨 냉매관의 배관 길이, 냉매량, 그리고 투인원인 경우에는 벽걸이를 켰느냐 안 켰느냐에 따라서 토출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 아래와 위 온도를 쟀을 때 2도에서 9도 정도 온도가 나오면 토출 온도가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도를 다 재서 객관적인 수치로 사전 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손으로만 온도를 재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 것 같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에어컨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실외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서 분해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어컨 케어 서비스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체크를 하지 말고 온도를 재서 체크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봄이나 가을 실내 온도가 낮을 때 에어컨을 케어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희망 온도를 18도로 하더라도 실외기가 가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외기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직접 시운전 모드를 통해서 에어컨의 에러 코드나 정상 가동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에러 코드를 바로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좋고, 실외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나 봄이나 가을처럼 실내 온도가 낮을 때 실외기를 강제로 가동시켜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에어컨의 PCB 등 메인 부속품을 교체했을 때 에어컨을 다시 리셋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방법, 테스트 모드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전원을 꺼주고, 테스트 모드는 여기 에어컨 본체에 보면 풍량을 낮추는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동시에 3초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L5가 표시되면서 봄이나 가을, 특히 겨울에도 에어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실외기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이따가 숫자가 표시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에어컨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에러코드를 띄워주게 되어 있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에어컨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번외로 그 트윈원으로 된 벽걸이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램프가 3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깜빡이는 숫자를 보고도 에러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운전 버튼이 5번 깜빡인다 그러면 CH05라고 해서 통신 에러를 뜻하는 방법이고, 실외기의 표시창은 10단위 숫자입니다. 그래서 CH15를 띄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외기는 1번 깜빡이고 운전에서는 5번 깜빡이면 CH15, 이런 식으로 액정이 없는 벽걸이 에어컨도 에러코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데, 숫자가 100까지 될 때까지 테스트 모드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방수 매트도 작업 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세척 장비 등을 미리 세팅을 하고 보양 작업도 미리 해서 사전 점검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운전 모드가 끝나면 저희가 에어컨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할 텐데, 21년도 이후 신형 제품들에서는 실내외 전원이 있는 제품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실외 전원을 뽑고 본체에도 전원이 있다면 본체 전원까지 둘 다 뽑아줘야 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 전원 찾기가 힘드시면 흔히들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두꺼비 집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둘 다 차단기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운전이 모두 끝났는데, CH90 시운전 때 자주 볼 수 있는 에러 코드고요. 배관 연결 상태나 통신선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뜨는 에러 코드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저희가 연습용으로 지금 가스도 다 잠궈져 있고 배관을 따로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에러 코드가 뜨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통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실외기가 잘 도는지 모두 다 확인이 되었으면 칸 에어컨 자세하게 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코드를 차단하겠습니다. 보통 스탠드 에어컨 후면부에 이렇게 전원 코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전원은 여기 따라가 보면 이렇게 실외기에서 배관과 같이 함께 따라와서 스탠드 에어컨 후면부에 있는 벽면에 콘센트에 꽂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외 전원이 실외기에도 있고 스탠드나 벽걸이에도 함께 있는 제품들은 둘 다 찾아서 뽑아주시거나 차단기에서 에어컨과 실외기 차단기를 둘 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바로 후면부에 있는 필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필터는 이렇게 에어컨 앞쪽에서 빼는 게 편하고 이렇게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필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필터 안에 미세먼지를 추가로 걸러주는 소모품성 필터가 있으니까 이거까지 분해를 해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필터 오염도가 조금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으로 다시 와서 하단부에 바지를 벗겨주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아래로 내리듯이 몸쪽으로 당겨서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려서 케이스를 분해합니다. 다음은 에어컨 상부로 가서 상단에 있는 머리 나사 하나, 둘, 셋, 넷, 5개를 미리 분리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사가 모두 같은 검정색 나사로 되어 있어서 조립할 때 조금 편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하단부 쪽으로 와서 우선 이 통신선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 브라켓을 분리해주고, 기판 쪽 좌측에 있는 케이스 고정 나사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판은 아래를 당겨서 위로 열어주겠습니다. 이 배선이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보이는데 조립할 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배선부는 반드시 이쪽은 이렇게 꼭 사진을 잘 찍어 두시고, 멀리서 사진을 한 컷 더 찍어 주시면 배선 위치를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선을 분리할 때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배선을 모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 배선을 먼저 좀 이탈시키고 저쪽 안쪽에 있는 배선들까지 이탈을 해서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클립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 클립은 이렇게 한쪽을 위로 올려서 분리를 해주고 조립할 때 또 이렇게 배선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한쪽이 잘 놔두겠습니다. 배선을 분리하겠습니다. 하나. 특히 여기 하단부 커넥터가 이게 손이 좀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롱노즈나 흔히 말하는 벤치 같은 걸로 여기 끝에만 살짝 잡아서 빼는 방법도 있으니까 손이 좀 커서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커넥터를 빼다 보면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이 손이 미끄러지면서 이 배선이 끊어지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배선이 끊어지는 케이스는 이쪽 붉은 부분만 따로 빼서 간단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 영상에도 하나 남겨놨으니까 위에 카드로 참고 영상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배선 커넥터를 분리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쪽 우측면에 보면 하나 둘 나사가 있습니다. 저희 좌측에도 하나 둘 나사가 있고요. 우선은 여기 겉에 케이스를 먼저 분해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사 2개 중에 위쪽에 있는 나사 1개, 그리고 좌측에 위쪽에 있는 나사 1개를 분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컨 겉면을 벗겨낸다는 생각으로 하단부에서 위로 올려서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쉽게 케이스가 분해가 되고 방수 매트 위에 잘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단부로 와서 배선이 엉켜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배선부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납부분들에 배선이 걸려있는 것도 사진을 찍어 두시면 조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 속에 있는 케이스 전체를 드러낼 거라서 여기 하단부에 보면 여기 좌측과 우측에 고정나사 1개씩 분리를 하겠습니다.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이쪽에 이 전체 부속을 잡고 있는 고정나사가 하나 더, 저것도 하나 풀어주고, 좌측에도 아까 풀었던 나사 바로 위쪽에 고정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총 4개 나사를 분리했고, 케이스를 벗겨낼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듯이 해서 앞쪽으로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방수 매트 위에 잘 놔주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분해된 부속품 중에 이 송풍팬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송풍팬을 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속품 전체를 뒤집어서 이 케이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 나사를 풀어줄 텐데, 고정 나사는 여기 잘 보이는 곳에 하나, 2개, 그리고 하단부에 3개, 4개, 총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배선 라인부 쪽에 보면 상단에 이 배선을 잠깐 들춰보면 저쪽에 나사가 하나 안에 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배선을 따라오다 보면 중간부에 나사가 하나 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선 라인 하단부 쪽에, 네, 잘은 안 보이지만 일단 뽑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도 나사가 숨어 있으니까 이 나사를 모두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사를 분해할 때 이 중간에 있는 배선들이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 배선부를 먼저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이 배선부는 이쪽으로 와서,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조립할 때 배선 위치나 길이가 헷갈려서 이 커넥터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 사진을 찍어서 조립할 때 기억 대신에 사진을 보면서 조립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배선부를 하단부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테이핑이 있는 부분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해서 배선을 이탈시켜 주겠습니다. 중간에도 배선부를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 상단에 있는 테이프도 배선을
내려준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빨간색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좌측 스텝 모터,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검정색 배선이 우측 스텝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펜 회전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고 레드라고 적혀 있는데, 레드 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커넥터가 빨간색, 펜모터 커넥터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 글씨와 맞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WHT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쪽 펜 모터는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이렇게 하얀색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테이핑을 조심스럽게 벗겨서 배선을 이탈시켜주고, 이쪽에 있는 고정 나사부터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뺀 다음에 이오나이저 센서를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살짝 들어서 위로 당겨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배선 분리가 끝났으면 고정 나사를 풀어주겠습니다. 하단부에 하나, 두 개, 그리고 아까 배선이 있던 중간에 하나, 그리고 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 본체 중간 부분에 위로 쭉 올라가서 상단부에 있는 중간 하나,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한 개씩.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벗겨내야 되는데, 이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 여기 반대편에도 이쪽에 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락은 일단 케이스를 분해하면서도 잘 빠지는 락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은 여기 하단부 쪽에서부터 이렇게 케이스를 살짝 분해해서 텐션을 준 상태에서 이런 미니 일자등을 이용해서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락이 바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락부터 분해하면 여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약간의 텐션을 주면서 분해를 해주시면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 살짝 케이스를 들어서 텐션을 준 상태에서 락 좌우측 이렇게 찔러만 주셔도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되니까 파손 없이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을 드러내서 펜을 분리하기 위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게 송풍펜이 2개 들어가 있고, 이제 상부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펜 회전 방향대로 너트는 좌측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또는 펜을 이렇게 돌려서 너트를 빠르게 분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LG 제품 대부분은 은색 너트로 된 경우에는 좌측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고, 금색으로 된 너트들은 우측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는 역방향 너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듀얼 모델 송풍펜 분해할 때 이 너트 색깔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너트들이 있으니까 금색 너트는 시계 방향으로 분리를 해주는 역방향 너트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분리해주고, 이쪽에 모터를 먼저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모터를 접으면 이쪽 부분이 여기 끼워져 있으니까 살짝 눌러주면서 위로 들어 올려서, 그럼 모터가 이렇게 자리가 이탈되는데 이쪽에 또 레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 배선 끝에는 빨간색 커넥터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모터를 분해를 해야 되니까 잠깐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커넥터가 빨간색 모터 배선을 찾으신 뒤에 다시 뒤집어서, 이 모터는 여기 있고 이 배선을 당겨서 이쪽 커넥터가 나가면서 손상되지 않도록 구멍을 통과시켜 줍니다. 모터 분해가 끝났고요. 이렇게 하면 송풍 펜과 펜 모터를 분해하실 수 있고, 여기 아래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이렇게 스텝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하단에 2개, 상부에 2개. 이 스텝 모터도 뒤집어서 다시 보면 좌측에는 이렇게 빨간색 체크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아무 체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레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이 이쪽에 온다는 거 확인해서 스텝 모터를 풀어 보겠습니다. 스텝 모터 나사는 이렇게 나사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사랑 혼동하지 않게끔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이 모터는 그냥 이렇게 분리만 해주면 분해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 모터 배선 이 끝부분에 보면, 그래서 다시 케이스를 눕혀놓고 이 모터 배선 끝부분에 보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레드 하단부에 레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빼면 지금 이제 전면부에서 봤을 때 하단부와 상단부 좌측에 있는 레드라고 표시된 스텝 모터를 모두 분해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있는 스텝 모터까지 다 분리를 하고, 하단부 팬과 반대쪽 스텝 모터도 모두 분리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배선이 모두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고압으로 세척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 분해를 했는데 오염도가 너무 깨끗하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은 굳이 이 스텝 모터를 다 분해하지 않고 스팀기를 이용해서도 방수 매트 위에서 세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염도에 따라서 이거를 완전히 다 분해해서 고압으로 세척하는 게 나을지, 스팀기로 청소를 해도 오염도가 100% 제거가 될 제품인지 판단을 하셔서 현장 판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텝 모터를 뺀 부분을 보면 이쪽에 송풍구를 가려주는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도 쉽게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를 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날개를 뺐다가 조립하실 때 뒤집어서 끼우게 되면 이 스텝 모터 부분과 맞물려서 이 날개가 다시는 분해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빼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는 게 좋고, 날개를 분해하거나 안 하거나 고압 세척을 할 경우에는 오염도 세척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기나 스팀기로 꼼꼼히 세척을 하신다면 굳이 날개를 분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리해냈던 이 케이스도 배선이나 정기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고압으로 세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스탠드 에어컨 본체 이쪽 냉각판이 에어컨 청소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냉각판을 세척하실 때는 이 전면부와 이 하단부의 드레인, 물이 고이는 부분들, 그리고 물이 흘러나가는 이 드레인 호수 연결 부분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이 후면부에 보면 이쪽 하단부 쪽에도 곰팡이나 먼지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후면부까지 세척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스탠드 에어컨 상세하게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미리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척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 링크를 남겨두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데 문의를 남겨주셔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저 이외에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여기 아래에 카카오 채팅방 주소를 남겨드리고,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를 누르면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서 문의를 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LG 스탠드 에어컨 칸 제품 상세하게 사전 점검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분해하는 방법까지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